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방송에서는 북한 정권이 핵실험장 굴착 공사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동원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장소에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강제 동원했다고 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1월 26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 당국이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시설 갱도 굴착 작업에 북한 최대의 정치범 수용소인 16호 관리소 수감자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아닌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핵실험 사전 준비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과거 풍계리에서 실시했던 1, 2, 3차 핵실험 관련 공사에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6호 관리소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지형이 험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은폐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위성정보 분석 기업인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스는 작년 12월 15일 북한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북한 16호 관리소 영상문서 보고서에서 16호 관리소의 영역은 풍계리 핵실험장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5km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핵실험장 자체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와 핵실험장 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16호 관리소 수감자들이 평소 금과 석탄 채굴 등 광산 노동에 강제로 동원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유사한 작업인 핵실험용 갱도 굴착 작업에 이들을 동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며 북한 당국은 애당초 풍계리의 핵실험장 건설을 시작하면서 16호 관리소 수감자들을 동원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핵실험장 공사에 강제 동원된 수감자들은 마땅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못한 채 방사능에 노출되어 반신불구가 되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되고 수용소 감시원들은 평소에도 수감자들을 죽여도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사망할 경우 시신을 방사능 폐기물처럼 취급하고 통제된 지역에 매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이처럼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소모품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식통은 최근 북한에서도 당국이 경제사범과 같은 일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타를 하지 않는 등 대우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정치범은 여전히 악질분자로 간주하면서 오히려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 독재 체제를 설명할 때 인권 유린과 불법 통치 자금, 핵개발 등 세 가지 요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2,500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과 고문, 성폭행, 낙태 등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치, 종교, 성별에 따른 박해나 만성적인 기여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북한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방사능으로 가득 찬 핵실험장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체가 중단돼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이고 참혹한 인권 유린 행위가 철저하게 규명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이 관광 목적으로 방북한 미국인 대학생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실시 이후 벌써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막장 인질 외교 카드를 사용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미국 버지니아 종합대학 학생 오토 프레데릭 완비어가 미국 정부의 묵인 조정하에 조선의 1심 단결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광 명목으로 입국,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으로 현재 버지니아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완비어는 중국에 본사를 둔 영국계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통해 새해맞이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월에도 CNN을 통해 버지니아 출신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를 간첩 행위로 체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완비어와 김동철 씨 등 2명의 미국인과 지난 12월 소위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북한 당국에 의해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 등 3명의 서방국가 국적자가 억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희석시키고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또다시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인질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야 억류하고 있던 로라 링과 유나 리 등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석방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회동이 이루어졌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에도 5개월 넘게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시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억류 사건 역시 북한 당국이 미국 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점을 미뤄볼 때 과거와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포분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4년 말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를 해킹했던 적이 있었죠.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해킹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월 25일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의 사이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사이버 경보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킹 메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래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같은 주요 정보기관, 포털업체 관리자 등을 사칭한 회신 유도형 위장 메일과 자료 절취형 해킹 메일이 수십 차례 대량으로 유포됐다고 합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해킹 메일이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염탐하고 후속 도발을 준비하려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4차 핵실험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해킹 메일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 정찰총국이 2015년 4월 삼성그룹을 겨냥해 악성 코드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삼성그룹을 해킹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삼성을 겨냥한 악성 코드는 북한이 2014년 12월 미국 소니 픽처스를 해킹했을 때 사용했던 악성 코드와 유사하다며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편 미국 외교안보 분야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1월 27일 발표한 북한의 사이버 작전, 전략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스스로 중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특히 사이버 공격과 군사 행동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선전용 포스터를 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는 점입가경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로 멸망한 모습을 묘사한 섬뜩한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핵구름에 해골, 성조기가 덮인 관까지 보기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선의 오늘은 1월 26일 홈페이지에 피는 피로써 갚을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장의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포스터 앞쪽에는 USA라고 적힌 관으로 보이는 나무 상자에 성조기가 덮여있고 그 위에는 군인의 깨진 철모가 놓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쪽에는 묘지를 상징하는 검은 십자가들과 해굴더미가 보이고 맨 위쪽에는 핵무기 폭발 시 생기는 버섯구름까지 등장합니다.
공포와 혐오를 상징하는 모든 이미지를 총동원한 듯합니다. 포스터에는 미국 땅에서 수치스러운 종국적 멸망의 마지막 페이지라는 섬뜩한 문구까지 적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포스터와 함께 게재된 글을 통해 미 제국주의는 오늘 조선반도의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며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며 미 제국주의는 우리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 강국의 대열에 오른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무자비한 핵 불벼락과 최후 멸망의 무덤만 돌아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영어 속담에 barking dog seldom bite, 즉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섬뜩해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런 북한의 공갈 협박은 결국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독재 정권의 취약점을 숨기기 위한 얕은 술책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협박은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해 북한의 가뭄으로 북한 어린이 2만 5천 명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1월 26일 유니세프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며 어린이 2만 5천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가뭄의 영향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곡물 배급량이 줄어들어 여성들과 아동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니세프가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 2,200만 달러 가운데 38%인 850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도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투입한 자금은 적게는 11억 달러에서 많게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산 옥수수 450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 주민 전체가 1년 10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더욱이 가디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 기금이 말라붙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북부 지역을 덮친 엄청난 폭설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도 최근 영하 30도에 가까운 최악의 한파가 몰아쳐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의 무대책이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거주 북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데일리 NK에 북한 전역에 영하 30도에 가까운 한파가 몰아쳐서 주요 도시의 상하 수도는 물론 마을 우물까지도 대부분 얼어붙는 바람에 물 확보 전투가 벌어지는 등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한파로 전기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철로, 육로도 모두 막혀버렸다면서 수십일째 기온이 영하 25도 이하로 뚝 떨어진 데다 폭설까지 내려서 변변한 월동 장비조차 없는 버스들의 눈길 고장과 사고가 속출하고 있고 기차 운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파로 인해 운송과 물류 분야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자 각지의 장마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폭등하면서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은 민생을 돌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많은 주민들이 물과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지면서 당국의 해결책 제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당국은 밤낮으로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노동신문은 1월 25일 백두 청춘들을 사랑하라라는 글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영하 30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혹한 속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전을 벌이고 있다며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 건설을 제7차 당대회 이전에 무조건 끝내자면서 발전소 건설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지난 1978년 영화광이었던 김정일의 지시로 감독 고 신상옥 씨와 부인인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강제 납북됐다가 8년 만에 탈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 공작원들로 인한 이들의 납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생활, 극적인 탈출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최근 미국 최대 규모의 독립 영화제인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연인과 독재자, 고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씨의 납북 과정과 파란만장했던 8년간의 북한 생활, 그리고 극적인 탈출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94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입니다. 영국 출신 감독 로스 에던과 롭 캐넌이 제작한 이 영화가 미국 유타주 파크랜드에서 열린 썬댄스 영화제에서 월드 시네마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1월 22일 공개되었습니다. 최은희 씨는 1978년 1월 홍콩을 방문했다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북되었고, 남편 신상옥 씨도 같은 해 7월 최은희 씨를 찾아 홍콩에 갔다가 함께 납북되었습니다. 영화 광이었던 김정일이 북한의 영화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에서 이들을 납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화 속에는 김정일이 직접 신상옥 감독에게 우리 거와 합쳐 영화를 만들어 서방에 보여주자며 신 감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는 장면도 포함되었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씨 부부는 이후 북한에서 함께 활동하며 17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들은 1986년 해외 촬영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가 현지 미국 대사관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신 씨는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했으며 지난 2006년 4월 향년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은희 씨는 2007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회고하는 에세이집 최은희의 고백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원자력 과학자들은 1947년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파멸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 시계를 제작했습니다. 이 시계에는 자정을 지구 멸망의 시간으로 가정하고 자정이 돼갈수록 종말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정 3분 전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947년부터 매년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간을 발표해온 미국 원자력 과학자 협회는 1월 26일 워싱턴 DC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의 시간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정 3분 전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스 클라우스 원자력 과학자 회고 공동이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2015년에는 이란 핵 합의 이행 진전과 파리 기후변화 협상 타결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냉전 시기를 연상시킬 만큼 최악의 국면까지 악화됐고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도 여전히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3분 전 유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과학자 협회 측은 최근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소폭탄 실험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947년 11시 53분으로 출발한 지구 종말 시계 시간은 지금까지 20여 차례 조정됐습니다. 구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던 1953년에 11시 58분으로 가장 자정에 가까웠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에 합의했던 1991년 11시 43분으로 가장 멀어졌습니다. 최근에는 2012년에 11시 55분을 기록했다가 2015년부터 2년 연속 11시 57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변변한 장비도 없이 방사능으로 가득한 핵실험장 갱도 굴착공사에 강제로 동원하고 미국을 핵무기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섬뜩한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모습에서 핵무기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환자와도 같은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부시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역임했던 전략국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은 몇 년 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평화와 안정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국제사회에게 잠시 평화와 안정을 대여해줬다가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면 더 비싼 가격에
대여 기간을 연장해주는 형태를 지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치병 환자의 공갈 협박에 굴복해서 비싼 가격에 잠시 동안 평화와 안정을 빌리는 단기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접근이 아닐 겁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